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 인생 5년 후 비난에 감사해라 파트와 반복이 행운을 만든다라는 파트입니다. 비난에 감사해라. 무언가 이상하고 굉장히 불편하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왜 비난에 감사해야 하지? 사람은 누구에게나 좋은 평가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같은 사물을 보고도 누구는 이래서 좋다 하고 누구는 이래서 싫다 하기 때문이죠. 다른 누군가의 평가에 일희일비한다면 자신의 길을 제대로 걷기가 힘듭니다. 자신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뜻을 세울 때의 신념보다 더욱 강력한 유지 능력이 필요하기 마련인데요. 누군가의 비난을 가볍게 여길 줄 알아야 나의 신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무서운 독설과 방해 공작에도 뭐 그것쯤이야 내가 가볍게 넘겨주지 하는 여유 앞에서 비난은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닌 나 스스로의 평가입니다. 여기 큰 시련을 겪고 비난을 겪은 초등학생이 있습니다. 그는 선생님들로부터 구제불능의 아이로 낙인 찍혔습니다. 한 선생님은 생활통지표에 한심하다는 듯 이 아이는 주위가 산만하고 늘 창밖만 내다본다 라고 접근했는데요. 이 아이는 난독증에다가 학습장애까지 겹쳐 있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병명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시절에 이 아이는 미래가 어두운 형편없는 녀석으로 취급당했죠. 간단한 덧셈과 뺄셈조차 하지 못했고 노년에 접어든 순간까지 구구단조차 외우지 못했답니다. 어떤 재능도 관심도 없어 보이던 아이에게 어느 날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한 흥미가 생겼답니다. 그렇게 시작하여 청년이 된 소녀는 자신의 이름을 건 전시회를 열게 되었죠. 그때도 한 유명 미술 비평가에 의해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팝아트의 조류가 빠져나간 해변에 떠밀려온 쓰레기. 하지만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평가를 영광스러운 훈장으로 받아들였고 끊임없이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그의 그림은 독창성을 인정받았고 끝내 미술비평가와 애호가들의 호의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척 클로스. 미술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잘 알고 있는 이 시대를 대표하는 구상미술의 대가입니다. 이렇듯 누군가의 비난은 내가 무언가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리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비난을 했다면 질투로 받아들이세요. 그들은 당신이 혹 자신보다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에 그러는 거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점을 들춰내기를 좋아합니다. 당신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단점을 지적해준다는 점에서 고마워하세요. 그들은 어떻게든 자신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처음에는 당신에게 같이 쉬자, 같이 놀자, 사정사정하다가 그것이 먹히지 않으면 태도를 돌변해 온갖 비난과 독설을 퍼부을 것입니다. 그런 행동과 태도에 신경 쓰지 마세요. 가장 멋진 복수는 비난의 미소를 보내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어떤 비난도 먹히지 않는 사람이 되고 나면 당신을 비난하던 사람들은 반드시 당신에게 허리를 굽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이치임을 한시도 잊지 마세요. 내가 어떠한 분야에 있던 간에 지독한 연습 앞에선 어떠한 것도 무력해진다고 합니다. 지독한 연습은 반드시 행운과 동행하게 됩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우리는 늘 미래의 모습을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인간은 좀 더 나은 것을 지향하는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희망이라는 것을 품고 살아갑니다. 희망은 곧 무엇인가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신은 우리에게 이 바라는 마음은 주었지만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열망은 주지 않았답니다. 열망은 신의 영역이 아닌 오롯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이 열망을 만들어내는 힘은 바로 지독한 연습입니다. 월드스타비는 정말 단 하루도 빠짐없이 노래와 춤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는 수십 번 오디션에 떨어졌지만 계속된 도전 끝에 오디션에 붙었고 그 이후에도 게을러지거나 성공을 만끽하는 것이 아닌 삶의 일부분으로서
자신을 지속적으로 벼랑 끝으로 내모는 연습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파블로 피카소, 우리는 그를 천재화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가 지독한 연습벌레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요. 그는 그림의 기본기라 할 수 있는 대생 작업을 무려 45,000점이나 그려냈습니다. 발레리나 강수진, 그녀는 한국을 우뚝 세운 세계적인 발레리나이죠. 그녀의 발이 그녀를 세계적인 발레리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1년에 발레 슈즈를 1000개나 갈아치우죠. 대한민국 유일하게 남자 골퍼로서 세계적인 위상을 떨친 최경주. 그는 하루에 스윙을 4000개씩 휘두른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색소폰 연주자 케니지. 그는 색소폰을 입의 가운데로 물지 않고 옆으로 약간 비스듬히 무는데요. 그 이유는 어려서부터 너무 오랫동안 색소폰을 물고 연습을 한 탓에 앞니가 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멋을 부리기 위해서, 소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연습의 결과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세계적인 배우 성룡은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해서 문맹입니다. 그는 주변 사람에게 대본을 읽어달라고 부탁하고 그걸 귀로 들으면서 대본을 통째로 외워버립니다. 심지어 영어 대본까지도 외워버리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는 100편 이상의 영화를 찍었습니다. 미국 29대 대통령 켈빈 쿨리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교육받은 낙오자들로 넘쳐난다. 인내와 의지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여러분은 혹시 오늘 반복되는 하루가 지겨우신가요? 반복되는 일상 혹은 일 속에서 지루함을 느끼거나 무료함을 느끼시지는 않는지요? 그렇다면 앞서 보여드린 비, 강수진, 최경주, 케니지, 성룡을 떠올려 보세요. 평범한 사람은 결코 반복적인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로지 성공하는 사람만이 무한 반복이라는 높은 경지에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반복적인 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의 습관을 가지고 하루를 보내고 있는 거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